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즈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지난 10년간 이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은 크게 줄었는데 유독 중국인을 보는 시선만 더 냉담해졌다. 이런 분석이 나와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른바 반중 정서가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아주 무게감 있게 자리 잡았다는 반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난 20일 이민정책연구원 국제이주기구 주최로 열린 세계인 날 기념 이주사회통합정책 세미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남아인, 대만인, 일본인, 북미인, 유럽인의 한국인 사회적 거리감 점수는 2008년과 비교했을 때 2018년에 낮아졌는데 중국인 사회적 거리감 점수는 0.80에서 0.86으로 더 높아졌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점수가 1에 가까울수록 해당 집단을 더 껄끄럽게 느끼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이 중국인에 대한 불편한 마음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60대의 경우에는 중국, 동남아, 대만, 일본, 북미, 유럽 출신 외국인 거리감이 별 차이가 없었는데 20대는 유독 중국인 거리감이 0.71로 나왔고요. 북민인에 대한 거리감은 0.32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편차가 엄청나게 크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른바 MZ세대의 대중국관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이 학력별로 봤을 때 전문대졸 이상, 또 4년제 대졸 이상, 그리고 소득 수준별로는 월 평균 소득 400만 원 이상 집단이 중국인하고 북미 유럽인에게 느끼는 거리감의 편차가 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980년대 초 그리고 2000년대 초 출생한 그 밀레니얼 세대하고 19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MZ세대가 왜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비호감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최신 트렌드라든지 남과 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특징을 보이는 이들이 중국에 대해 보이는 감정은 한마디로 매우 차갑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가 지난 4월 8일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요. 이 MZ세대의 중국 혐오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대로 드러납니다. 한반도 주변국에 대해 평소 느끼고 있는 감정을 온도로 표시하라 이렇게 질문했더니 20대가 중국에 대해 느끼는 온도는 12.8도고요. 30대는 20.1도로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20대, 30대가 굉장히 낮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20대의 온도는 25.2도, 30대는 29.0도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각각 26도, 22.4도였습니다. 온도가 낮을수록 그 국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크기 때문에 이 중국에 대해서 얼마나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는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이 결과를 보도한 5월 24일자 주간조선은 김서윤 하이문화연구가의 글을 통해서 반일 현상은 전 세대에 걸쳐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은 젊을수록 그러니까 MZ세대에서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중 감정은 반대인데 이 MZ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서 중국을 더 싫어한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서희 연구관은 이 MZ세대의 이 반중 의식은 단순히 한 국가에 대한 호호, 그래서 좋고 나쁨의 문제로만 읽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MZ세대의 반중 의식은 MZ세대의 국제정치라든지 다문화에 대한 인식은 물론이거니와 이 MZ세대의 민족 정체성, 이념적 성향까지 버무려져서 나타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죠. 우리는 흔히 이 진보층은 친중 반미, 보수층은 친미 반중 성향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MZ세대의 반중은 정치 경제적 분야보다 사회 문화적 부분에서 더 잘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차정미 연세대학교의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의 논문 한국의 대중국 인식에 대한 이념의 영향을 인용해서 그렇게 쓴 겁니다. 예를 들면 예전부터 이 K-팝 아이돌 그룹들은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중국인 멤버를 함께 데뷔시키고 그랬었죠. 근데 여러 중국인 멤버들이 그룹의 인기가 안정세에 들자마자 계약을 해지하고 중국으로 돌아가곤 했다는 거죠. 참 의리 없는 짓들을 많이 한 겁니다. 이 행태가 마치 이 비둘기 같다고 그래서 둘기라고 부르는 이 대중문화적 반중의식은 이 MZ세대에게 익숙합니다. 여기에다가 한복이라든지 김치를 둘러싼 중국 네티즌과의 갈등, 한반도 상공을 뒤덮는 이런 미세먼지의 발원지에 대한 논쟁, 요즘엔 또 코로나 발원지 문제, 이런 것들도 이 MZ세대의 반중의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MZ세대의 반중의식은 이 국제정치적 그런 민감성을 넘어서 가지고 기억을 통해서 형성된 민족주의자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실제로는 겪어본 적이 없는 일제강점기라든지 민주화 운동을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받았는데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받은 기억은 강렬하고 축약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강한 민족의식을 가지게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특히 이 김서윤 연구관은 이 기성세대보다 MZ세대가 역사 문제에 더 민감한 이유로 접속 가능한 미디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억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디지털 공간과 같이 정보량이 많은 상황에서 역사의식은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기억을 전달받은 MZ세대가 기성세대보다 더 민족적이 되었다.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MZ세대는 반중의식이 진보 보수 이념이 아니고 사회문화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띈다라고 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을 정치적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기억을 통해서 이미지를 형성해 가는데 예를 들면 2016년에 사드 배치가 불러왔던 중국 내 한류 문화 금지 조치, 그러니까 한한령 이런 것들도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단편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부인매, 몸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한한령, 이게 중국 이미지, 이게 영향을 미친 거죠. 여기에다가 조선족 오온춘 여절인 살인 사건이라든지 대만 출신의 아이돌 그룹 트와이스의 멤버였던 쯔위가 대만의 국기를 들었다가 일어난 논란이라든지 또 홍콩 민주화 운동 같은 일들이 하나하나 기억의 단편으로 이렇게 축적이 되면서 중국에 대한 감정을 형성시켜 나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김치 논란,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한복, 이런 중국의 문화 공정, 그리고 조선 구마사 같은 드라마 문제라든지 이 강원도 차이나타운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미디어를 통해서 눈으로 또 귀로 이렇게 그런 모든 것들을 인식하면서 MZ세대의 대중국관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중국인에 대한 반감이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도 이 MZ세대의 반중의식을 강화시키는 요인이라고 김서윤 연구관은 봤습니다. 사실 이 중국에 대한 부정적 감정은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죠.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업체인 퓨 리서치 센터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중국에 대한 세계 여러 나라의 인식을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거의 모든 나라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중국인에 대한 인식, 부정적 인식이 70%를 넘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과 가장 많이 교류하는 한국에서는 거리두기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면서 역설적으로 더 부정적인 감정을 강하게 드라이브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 강원도 춘천 홍천에 한중 복합 문화타운 조성 계획이 백지화됐었죠. 관광객 유치가 지상과제인 강원도가 여기에 뛰어들었고 이 중국 관련 콘텐츠를 담기 위해서 중국 인민일보 산하의 인민망에 한국 지사하고도 손을 잡았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와이타임즈가 자세히 분석 보도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이 프로젝트의 선봉에서 홍보대사 역할을 자임할 정도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SBS의 조선구마사 사태,
그리고 중국산 알몬 김치 문제, 또 한복 관련 문화 공정, 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전 국민적 반중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그러자 최문순 지사는 지역 관광 진흥을 위해서 민자 주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중국의 문화 침략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팩트를 들어가지고 반론했지만 날로 거세지는 여론을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이 최 지사가 시대의 흐름으로 고착되어 버린 반중 정서를 얼마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가는 이 프로젝트를 접으면서 한 말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최 지사는 굉장히 억울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중국 투자를 받고 치맥 파티 같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활동을 하면 일 잘했다는 칭찬을 받았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기류가 정반대로 바뀌었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렇게 시대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최문순 지사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지난 22일 한미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은 한마디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고스란히 반영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당연히 중국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이 됐죠. 자,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문 대통령 수행원 중 한 명이 귀국길에 중국에 들러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내용을 설명했으면 좋겠다라고 적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자 김미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당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한미회담 중국 측 설명 제안은 문재인 정부의 중국몽에는 어울리겠지만 국익과 한미동맹에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굴종적 형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즉각 사과하고 민주당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진태 국민의힘 춘천갑 당협위원장도 성명을 통해서 정상회담 내용을 다른 나라에 알려주는 것은 그 나라의 속국일 때나 가능하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소병훈 의원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런 발언이 몰고 올 후폭풍을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지금 시대의 흐름이 어떠한지, 국민들의 반중 정서가 얼마나 거센 폭풍처럼 밀고 있는가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중국에 대한 감정이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지난 4월 7일 미국 싱크탱크인 시카고 카운슬이 공개한 한국인 대상 인식조사, 이건 이제 한국 리서치가 4월 달에 조사를 한 건데요. 이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조사에 응한 대다수 한국인은 중국을 파트너 국가로 인식하기보다는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60%가 중국을 경제적 위협 국가로 봤고요. 경제적 파트너로 본다는 응답은 37%에 불과했습니다. 응답자의 83%입니다. 중국을 안보적 위협으로 평가를 한 반면에 안보적 파트너로 인식한다는 답변은 12%에 불과했습니다. 또 0을 매우 비호감, 10을 매우 호감으로 표현했을 때 한국인들이 중국에 대해서 갖는 호감도가 얼마로 나타났느냐? 3.6입니다. 북한이 3.5고요. 일본은 3.7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호감도 수준을 보이고 있죠. 2019년 같은 조사에서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4.8이었으니까 이번 조사에서 상당히 하락을 한 겁니다. 자,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여론은 정치를 흔듭니다. 내년의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런 반중 정서는 아주 중요한 아젠다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해의 총선거까지만 해도 이 반일 선동으로 재미를 본 정당이 있었지만 이제는 반일 선동을 하다가 오히려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반중 정서가 반일 감정을 덮고도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일 감정은 역사적인 사실로부터 만들어졌지만 반중 정서는 지금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현실을 통해서 굳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MZ세대들은 일상의 삶에서 수없는 중국인들을 만나면서 중국에 대한 혐오 감정을 축적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생 10명당 1명이 중국인인 대학도 있죠. 그들과 그렇게 살을 부딪히면서 중국이라는 나라의 실체를 고스란히 마음속에 사진으로 저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이 MZ세대는 집단보다 개인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면서 또 인권, 공정의 가치에 민감합니다. 그런 MZ세대들에게 공산 독재 체제의 중국이 어떻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들이 묻습니다. 홍콩의 민주주의를 짓밟은 중국, 반중 시위의 맨 앞에 선 청년 조슈아 잉,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조슈아 잉을 포박하고 무차별적으로 시대를 구타하는 그 중국의 모습을 보면서 중국이라는 나라의 실체는 무엇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100만 명 가까이 수용소에 갇혀 있는 신장 위구르족들을 바라보면서 중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렇게 MZ세대들은 묻고 있습니다. 그런 중국을 상전대하듯 하고 깍듯이 고개를 숙인다 그러면 그런 정치인들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 중국이 자초한 일입니다. 중국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도 이젠 중국 앞에서 당당해져야 됩니다. 할 말은 하고 짚고 넘어갈 것은 확실하게 짚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가 꿀릴 게 있습니까?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하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굴욕을 겪어야 된다. 뭐 이런 말 하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거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우리에게 보복을 한다면 우리는 진짜 중국이 숨도 못 쉴 정도로 역보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한국의 첨단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국이 감히 한국을 능멸한다고요? 우리가 너무 물렁하니까 중국도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대만을 보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저 조그마한 나라 리투아니아를 보십시오.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려야지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도 살아납니다. 반중 정서가 괜히 생겨난 게 아닙니다. 제발 정치인들이 눈 좀 제대로 뜨기를 바랄 뿐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